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이제 강의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해서 우리 원하는 바를 다 이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주택관리사의 회계 원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간단하게 우리 OT랄까 그런 소개 말씀드리고 우리 강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이제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가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전혀 회계적 개념이 없는 분들이 뭐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요, 좀 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계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회계라는 부분을 배우면서, 우리 주택관리사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있죠. 일정한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일정한 수준을 거쳐야 되는데, 이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바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갈 때 뭔가 있죠. 이 기초를 담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끌어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과목을 2개 배운다고 보면 돼요. 이 시험에서는 회계 원리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준은 중급 회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중급 회계. 근데 중급 회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회계 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약간의 뭡니까? 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단계를 거치면 좋겠죠. 이렇게 기초 단계, 그 다음에 중급 단계 이렇게 하면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이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가지고 그렇죠? 이것만 다 전력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 과목은 그냥 다른 과목을 그죠? 고득점을 하고 그러니까 과락을 면한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까지 접근했다라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가 상대평가 체계로 들어간다라면 어느 과목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뭡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죠. 그죠? 그런 과목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회계하고 민법, 오히려 어떤 분들은 또 회계학을 더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또 민법을 더 어려워하는 분이 있고 다른 분들은 또 시설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를 어려워하는 분들의 고충을 제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된 원인도 주택관리사에서 굉장히 회계를 과락을 면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분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죠? 거기에 회계에 자신감이 없던 분들이 많이 자신감을 찾아가지고 무난히 합격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죠? 이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조금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강의를 우리가 또 제가 하게 됐던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이 정도 약 중급 회계 한 50% 정도는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 과목은 회계 원리니까 이 정도 회계 원리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기까지 와서 뭡니까? 요거를 바라보니까 이 간격이, 여기 갭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간격이, 텀 있다, 간격이 있다. 그죠? 이 간격을 배우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일반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그런 것 때문에 특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초 과정을 좀 배워야 돼요. 기초 과정이라는 다른 게 아니라 요거를 이해하기 위한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회계 원리를 이해하기까지 기본적 개념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 기초과정은 대부분 뭐냐면 이 분계라고 하는 회계 처리 위주로의 학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하셔서 요거를 기초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본격적인 게임이죠. 이 재무제표 있죠. 여기 결국은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재무제표의 측정이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그럼 세 번째가 바로 있죠.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여기 관리 회계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장기 의사 결정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뭡니까?
CVP랄지, 관련 원가랄지, 그 다음에 뭐 ABC랄지, 그죠? 기본적인 관리에게는 요 파트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특성을 이해해서 내가 아무것도 기초가 없는 분들이 저 정도의 개념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특성을 나눠서 정확하게 이거를 그죠? 단계적으로 접근할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보시고 그죠? 공부하시면 무난히 합격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궁금하잖아요, 그죠? 기초 베이스가 없으면 절대 다른 걸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강의를 좀 있죠, 유념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특성에 맞춰서 지금 쓰고 있는 교재를 말씀드리면, 이 교재는 크게 3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죠? 기초 회계 입문 있죠. 입문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예전에 제가 출간된 책을 약간 각색해서 좀 그죠? 베타 버전으로 지금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출간해서 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그죠? 들여가지고 판매해서 그렇게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일단은 요거 기초 입문 있죠, 과정 요 있고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가장 많은 있죠, 재무제표 측정 요소입니다. 여기 측정 두 번째 요 책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있죠, 원가회계입니다. 원가 관리회계에 대한 있죠, 요 책 3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수강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이거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란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노란 책 주문한다 하고 그렇게 주문하셔가지고 같이 보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책을 가지고 있다, 충분합니다. 기존의 교재하고 이 교재하고 뭐 차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교재를 보고 따라와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내가 공부하는 부분하고 그죠? 이 내용하고 같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재도 없고 요 강의에 맞춰서 하겠다 하면 그죠? 주문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는 요거를 그죠? 노란 책이라 하면 조금 사람들이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교재를 가지고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강의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강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제표 측정이라는 요소, 여러 가지 측정이 되는 요소 하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당부드리는데요, 이런 거죠. 이거 외운다는 거는요, 서로 타협한다는 거예요. 외우면 안 돼요. 특히 원가 관리회계를 뭐 공식을 외워라 이런 거 없습니다. 공식을 외우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 모형을 이해하기 싫으니까 타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요 모형을 이해해서 그거를 자기로 체화할 거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물론 뭐 체화하기까지는 많은 학습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공부도 안 해보고 공식을 외우는 게 더 편하다, 이런 거죠. 그 생각들은 좀 버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면 무조건 외운다? 그럼 다 외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가 필요는 하지만 최소한은 있죠, 그런 학습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회계는 모형이거든요. 모형을 합리적인 어떤 모형의 학문을 그냥 마구잡이 외운다, 그거는 학습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예습하고 복습이 있겠다, 그죠? 예습하고 복습이 있는데요, 예습은 안 해도 됩니다. 뭘 알아야 예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습이라는, 제가 정의하는 예습은 뭐냐면 오늘 학습해야 될 내용이 뭐랄까, 뭐지? 이 정도의 얘기라, 이렇게 보면 돼요. 중요한 점은 바로 복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일주일이 지나면, 그죠? 한 50% 이상 학습한 거를 다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얼마만큼 내가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저장해서 계속, 그죠?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익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봐서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정독하고요, 다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면 내가 잘 모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회계학 교수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시험이 뭐 CPA 시험이나 뭐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이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정독해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보다는 뭡니까? 정독보다는 다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야 돼요. 내가 공부하다가 안 되면 물어보고 최선을 다해서 물어보면 안 되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앞부분이 이해되는 개념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민법 총칙 요번에 범위가 민법 범위에 보면 민법 총칙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총칙을 보면, 민총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강론에 가서 뭡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총칙을 보면, 아, 그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비슷한 논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거,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간의 어머니 퍼즐이 맞춰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이렇게 풀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처음에 익숙해져요. 학습을 하면 이런 복습과 다독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진다, 그죠? 근데 익숙한 것이 뭡니까? 아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거랑 아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알아야지만이 뭐예요? 알아야지만이 득점이 되는 거예요. 득점이 되고, 그 다음에, 그죠? 우리는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표현하자면 좀 어리버리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모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간극 있잖아요. 여기 아는 거랑 특징의 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바로 변별력이다. 그죠? 요거죠. 요거를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에 따라 합격의 유무가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그럼 내가 아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셀프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뭐 하면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자문해보라, 이거죠. 오늘 학습했어요? 복습하고 내가 다독을 해서 그 내용을 익혔다 하면 내가 정말 아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한테, 그죠? 내 스스로 그 얘기를 얘기해보는 거죠. 회계란 무엇일까? 이런 걸 오늘 배웠다고 하면, 학습했다 하면 회계를 간략하게 내 스스로한테, 그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걸 저는, 그죠? 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알았죠, 그죠? 알았다고 하면 이 아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학습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은 공부가 되겠죠, 그죠?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왜 하는지 아세요? 아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이 아는 것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 그 많은 것을 배웠을 때 이 과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그죠? 담아둬가지고 계속 봐야지 뭐예요? 유지가 되죠. 시험이라는 건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많은 것을 그죠? 그 하루에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정의는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날, 그죠? 회계를 전날 한 반나절 정도, 우리가 지금 1차는 세 과목을 보잖아요. 그죠? 시설하고 민법하고 우리 회계를 본다라면, 그죠? 그렇게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봐서 그 시간 배분을 해서 그 전날 그걸, 그죠? 한 반나절 정도에 있죠. 회계를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 양으로 뭡니까? 줄여 놓는 거. 즉
1차 과목이 제 과목이라면 그 전날 뭡니까? 1회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줄일 거냐. 그죠? 그 정도가 뭐예요? 바로 시험 공부를, 그죠?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공부할 때, 그죠? 의지를 가지고 뭔가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독하시고, 그 다음에 어리버리 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뭔가. 내가 정확하게 익숙한 게 아니라 알아야 되고, 안다는 저기는요, 내가 내 스스로한테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뭡니까? 부단히 노력하는 것, 경향을 하고 모의고사를 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면 회계가 결코 뭐예요? 여러분한테, 그죠? 이렇게 피곤한 과목이 아니고, 이 효자 과목이라 하죠. 여러분한테 좀 더 좋은 과목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금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부는 첫 번째 우리가 기초적 개념부터 먼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학습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이랄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저도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을 어느 정도 지점까지, 그죠? 어떤 일정한 시간에 학습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건 한 10몇 년 동안 이 강의를 해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그래서 초학자들이죠.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이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처음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초를 간과하는 분들이 뭐예요? 잘 베이스가 없는 분들이 중급 회계 있죠. 회계 원리의 본파트에 가서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열의는 강한데 난 해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베이스를 잘 닦아서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죠? 약간 심화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꽤 높은, 그죠?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뭐 개인적으로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죠? 상대적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이 과정을 공부하는 분들이 보면 뭐 이거 전혀 전공과 무관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전공을 했다고 하지만 그 전공을 자기가, 그죠?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조금 낫지. 그래도 조금 나은 거야. 절대적으로 나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업무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 자격증을 따는 공부랑 업무의 실무는 조금 달라요. 실무라는 거는 자기의 있죠. 주관적인 자기 업무 나타나는 그 영역에서 루틴을 가지고 반복했지만 시험은 그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영역이죠. 요소들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죠? 이걸 실무를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죠? 이 시험을 만만하게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그죠? 뭐 제가 이렇게 문제를 쭉 해서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제가 기출문제를 2012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기출문제 풀이를 전부 다 해놓고 있어요. 기출문제 풀이를 제대로 뭐 이렇게 보실 때 연도별로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죠? 근데 그거 보시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제도 많습니다. 어떤 문제는 공인회계사 1차나 세무사 1차 시험에, 그죠? 많이 봤던 문제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려면 꽤 어렵다,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부터 해서 보는데 일단은 배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배점은, 그죠? 여기 회계 원리에 보면, 그죠? 재무회계가 32문제 나와요. 여기는 4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원가 관리회계. 여기에 8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4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 거는 원가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야? 짧은 범위인데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88문제 정도니까 그렇게 되죠. 그죠? 한 20% 정도가, 그죠? 20%고 얘가 뭔가 한 80% 이렇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잘 익혀 놓으시면 8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다.
그죠? 만약 좀 틀리면 어때 뭐. 그래서 한두 개밖에 안 틀리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그죠? 말 문제만 조금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득점은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없죠. 뭐 꽈락만 매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평가 체제에서는요, 상당히 그죠? 야, 좋은 이제 득점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 회계의 기본적 개념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있죠. 회계 원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회계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얘가 뭐고 얘는 왜 목적이 뭔지 우리는 목적은 뭔지 이거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모은다 이 말이죠. 숫자를 뭡니까? 숫자를 모은다 이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모아서 어떤 정보로서의 정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보면 자, 회계란 그죠? 그러니까 회계는 일단은 이렇게 익혀져야 돼요. 회계는 숫자를 모으는데 이게 경제 주체가 보면 경제 주체는 보통 세 개로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기업, 가계, 정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회계는요, 우리 경제 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중에서 가계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뭡니까? 기업에 있죠. 정보를 다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업의 정보를 다룬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계의 정의가 보면 기업 실체에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이렇게 하죠, 그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식별해야 돼요. 여기 이제 정보가 되는지를 식별하고 인식해서 측정해서 그러니까 화폐를 부여하죠. 하고 기록해서 이제